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아크 웰딩. 그래서 이제 퓨전 웰딩 이런 거 배웠는데,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흐름으로 보면은 퓨전 웰딩이랑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 이렇게 나뉘게 될 텐데요. 퓨전 웰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멜팅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근데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고 하는 건 멜팅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상태, 고체 상태에서 이제 웰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콜레센스, 합쳐진다라는 거죠. 뭐와 뭐가 합쳐지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파트가 이제 표면 부분에서 합쳐진다라는 건데, 이게 합쳐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이 프레셔 얼론, 그러니까 즉 이 압력만 가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heat and pressure, 그래서 이제 열과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들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hit이 들어갔을 때가 우리가 그 퓨전 웰딩이랑 좀 다른 것이 있겠는데요. 퓨전 웰딩과의 차이점 뭐냐면은, 만약에 hit과 pressure가 동시에 이제 사용되었을 경우에 이 heat이라고 하는 것은 not enough to melt work surfaces.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이기에 충분하지 않은 hit이 사용된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 있어서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 좀 중요한 점은 필러 메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아서 없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러 메탈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no filler metal is added. 그래서 필러 메탈 필요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 중요한 점들은 각각의 얘들을 서로 그 만나는 그 표면들을 이렇게 결합시키기 위해, 붙이기 위해서 각자의 다양한 그러한 이 형태들 또는 그러한 방법들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faying surface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이제 맞닿는 면, 두 개의 면이 이렇게 맞닿는 이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면의 특징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very clean, 굉장히 깨끗한 상태, 깔끔한 상태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나 하면은 잘 붙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in very close physical contact with each other to permit atomic bonding. 그래서 얘가 일단은 물리적으로도 이제 결합되는 측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토믹 본딩, 이게 또 화학적으로도 결합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화학적인 결합, 또 100%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잘 이제 혼합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되겠고요. 자, 그럼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의 다양한 공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 수 있는 거 포지 웰딩. 포지라고 하는 건 단조거든요. 그래서 단조가 우리가 망치로 막 두드리는 걸 단조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과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웰딩. 그다음 콜드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가 낮은 경우. 그다음에 롤 웰딩. 롤은 이제 두 개의 롤 사이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형태. 핫 프레셔 웰딩. 이거는 그 압력을 높여준 형태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도 디퓨전 웰딩. 이거는 확산 접합, 확산을 이용한 디퓨전 본딩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익스플로전 웰딩, 이 폭발 접합, 폭발 압접법 뭐 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프릭션 웰딩, 마찰을 이용한 방법. 울트라소닉 웰딩,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이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당연히 퓨전 웰딩과 달리 이 녹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멜팅이 없다. 멜팅이 없으니까 이 퓨전 웰딩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멜팅이 발생하고 주변부에
heat affected zone. 용접 열 영향부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there is no heat affected zone. 그러니까 heat affected zone이 생기게 되면은 주변부가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용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웰드 메탈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 헤즈 heat affected zone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변부에 생기고 그다음에 주변부 쪽이 이제 다 되는 여기서 이제 뭐 베이스 메탈 베이스 메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할 텐데 이렇게 뭐 이런 헤지 같은 것들이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는 자 여기서 뭐 전체적인 파트를 이제 이 접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트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 스팟을 활용하거나 그냥 점점점점 찍어가는 거죠. 심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라인 그에 대한 부분 예를 들자면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요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그 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서는 조금씩 붙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또 뭐 본드 시밀러 메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방법들은 이제 뭐 여기서는 녹는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열팽창 개수라던가 이런 그 퓨전 웰딩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4G 웰딩. 자, 4G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뭐 그 우리가 포징 단조랑 비슷한 거거든요. 단조. 그래서 포징이랑 거의 같은 건데 이 얘들을 포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하느냐? 뭐 해머링 또는 그 해머링 망치를 쓴다라는 거죠. 또는 뭐 비슷한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당연히 4G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옛날부터 우리가 인류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뭐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4G 웰딩이란 것들을 사람들이 이 대장장이들이 이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붙이게 두 개를 갖고 그 그냥 온도를 높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죠. 툭툭툭 때려서 붙이는 게 되겠고 뭐 간단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콜드 웰딩이 되겠는데요. 콜드 웰딩은 이거는 이 콜드라는 거는 일단은 온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니까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높은 압력을 가지고 웰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의 면은 굉장히 깨끗한 그런 깔끔한 면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콜드니까 상온에서 하는 콜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저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온이 사실 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리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디그리징 그래서 뭐 약간 그 기름기 같은 거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이어 브러싱 그래서 칫솔질 하듯이 이렇게 치카치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mmediately before joining 그래서 이 조이닝 하기 직전에 얘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힛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온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형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측면들은 있겠죠. 그래서 뭐 적어도 하나의 소재 또는 두 개 다 굉장히 덕타일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연성이 아니고 취성이다 그러면 두 개가 잘 안 붙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덕타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이 소프트한 알루미늄이라던가 아니면 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콜드 웰딩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는 왜 콜드 웰딩을 해야 되냐면은 두 개를 많이 붙였는데
요 사이에서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전기적인 특성들이 중요한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새로운 그런 화합물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전기적 특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콜드 웰딩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송전탑 전선 있잖아요. 송전탑 전선. 그거는 뭘로 만들까요? 송전탑 전선. 그 전선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 열 전도도로 따지면은 은이 제일 좋고 그 다음 구리, 그 밑에 등급 정도 알루미늄이 되는데 이 송전탑 전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도 적당해야 되니까 가격과 무게를 다 고려했을 때 괜찮은 거는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송전탑 전선은 그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전선은 구리를 많이 쓰는데 뭐 그런 이제 대형의 이런 전선들은 알루미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컨셉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전자는 어디로 흐르냐면은 그 도선의 표면 위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도선의 표면 쪽으로 전자들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뭐 구리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이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그 센터는 그냥 알루미늄 하고요. 그죠? 그럼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만약에 구리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 무게라 이런 부분들 다 하면서 또한 이제 전자들은 이 껍데기 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서 구리 자체는 알루미늄보다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굉장히 또 컨셉이 괜찮은 컨셉으로 전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사실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콜드 웰딩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포지 웰딩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콜드 웰딩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학습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ack, guys. Today we're going to be practicing forge welding. 포지 웰딩에 대해서 For 같이 this forge 이제 weld 연습해 test, we're 보겠다. using mild steel.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일드 스틸로 하니까요. 탄소 함량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스틸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공정은 이제 높은 온도로 이제 가열을 시켜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For our first attempt, 그래서 이제 we 약간 simply 뭐 folded 한 the steel over, 몇 시간 정도 applied 지난 more 다음에 wax, and 여기서 tried to get 망치로 the steel to stick. 두드려가지고 저렇게 밴딩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밴딩을 하면서 저 떨어져 나가는 표면에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제 산화된 부분이에요. 표면 산화. 뭐 그래서 또는 뭐 탈탄, 산화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 아까 이제 브러싱을 해주는 건 뭐냐면은 그 붙을 수 있는 그 표면들이 깔끔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이 브러싱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로 계속 두드려주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이 이제 포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징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퀸칭을 해주는 그래서 이 얼음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빨리 이제 그 냉각을 시켜주는 뭐 그러한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높여주고 이런 과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포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유단조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형단조가 되겠습니다. 자유단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머를 가지고 자유롭게 때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단조 형태가 되겠고요. 형단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틀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틀에다가 정해놓고 그 단조를 하는 그게 이제 형단조가 되겠고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주로 자유단조가 많겠고 어떠한 금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형단조를 가지고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간에서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실험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망치로 해서 하는 자유단조 형태가 되겠고 당연히 이러한 그 자유단조의 형태는 우리 인류의 뭐 초기 뭐 단계 우리가 뭐 금속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제 인류가 사용하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We 있습니다. attempted to weld the steel a few times before grinding it smooth to see just what our welds look like.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했는데 이게 표면에 이제 그 산화층 때문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표면부들을 그라인딩 Grinding the 해줬습니다. steel, you could see that the weld did not stick.
그래서 이 그라인딩해서 보니까 잘 웰딩이 안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기에서 또 이제 때려가지고 뭐 이제 붙여주는. 그래서 사실 이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압력을 주는 과정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는 또 붙었고 어디는 안 붙었고 Cut off the steel. 하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 보니까 이 끝부분 여기 끝부분에 잘 안 붙었잖아요. 저희 돌돌 말려가 저 부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차라리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이 사람은 잘라가지고 아예 저렇게 아예 일단 버려버려야죠. 앞부분 버려버리고 저거 이제 실패작은 버려버리고 뒷부분을 약간 이제 금을 주는 거예요. 금을 줘서 저 뒤쪽 부분을 다시 이제 접어준 형태로 하려고. 일단은 이제 잘 붙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하던 거 실패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이제 약간 클리닝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금을 주는 겁니다. 금을 딱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아까 그 표면 부분 잘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다시 이제 집어넣고 그 금을 준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포지 웰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기 저부 금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툭툭툭 때리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저기 끝쪽 부분이 훨씬 더 잘 붙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다시 뭐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온도 올렸다가 또 때리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뭐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칙 하는 뭐 그런 거겠죠. 저기서 이제 캔칭하는 것들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그 또 계속적으로 이제 둥둥둥 때려주면은 저 표면 부분 두 이제 그 판재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잘 접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때려주면서 이게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자유 단조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뭐 이제 대장간에서 많이 하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떠한 탈탄 또는 이제 산화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시켜 주게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관찰을 쫙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4G 웰딩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영상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결과를 또 이제 그라인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면 부분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After several heats, we ground the steel down to expose a clean, 보니까 successful weld. 굉장히 잘 붙었다라고 이제 Thank you all 이야기하고 for 있어요. watching. If you 잘 like the 붙어 video, 있죠? go ahead and leave a like. 초점이 안 If you 맞는데 want to see 손바닥 more, 대야 됩니다. 저럴 go ahead 때는 and subscribe. 잘 붙어 있죠. 저렇게 이제 잘 붙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접합을 잘 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콜드 웰딩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영국 뭐 느낌 나는데, 자 일단은 이게 프레셔, 콜드 웰딩이라는 거는 PWM's HP180 높은 is a 압력을 small 줘야 되거든요. air hydraulic cold welder, which is extremely easy to operate. It 그래서 얘는 enables 이제 any member of the workforce to 하이드롤릭을 weld 활용해가지고 non-ferrous 붙여주는 material 것이 up to 되겠고요. 1.8 mm in diameter without effort. 그래서 저기서 이제 두 HP180 개의 is 전선을 trolley, 이 so it can be wheeled to the 콜드 work 웰딩으로 area. 접합시켜 The welding head can also be 보겠습니다. detached and used handheld within the limit of the 2-meter air supply pipe. The air supply can be provided from either a central system or a 그래서 dedicated 여기서 compressor. 이게 Must 이제 be connected using 유압식이니까 a 저런 reinforced 이제 hose with a 하이드롤릭이니까 minimum internal diameter 이제 of 12 mm and no 저기 quick 파이프가 connectors 연결돼야 to ensure 되는데 an adequate airflow. The hose 저렇게 하면 안 should be 된다는 attached to the 거고요. inlet without any fittings 저 that impede 안쪽으로 the 연결돼야 flow of air. 된다라는 겁니다. A concertina type air hose should not be used. 그래서 저 할 때는 저런 이제 꼬불꼬불한 타입 안 된다라는 거고요. Made and tested in-house by PWM's own experience. 저는 이제 다이를 만들었는데 저기 직접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 die gap is adjusted to suit the size of the material. 그래서 이제 By 우리가 turning the 하고자 하는 screw 거에 in front of the machine. 사이즈에 The 맞게 gates are opened by 만들어줘야 pressing 돼요. the 저기 이제 levers on either side of the 두 weld. 가지를 저기로 이제 두 개를 Allow 붙이는 the 겁니다. wire 약간 마술 strip 같죠, 저거. to be inserted into the 해보겠습니다. die. To operate 잘 the 이제 machine, the 해서 lever is pressed 4 or 5 그래서 이제 times. 저거를 이제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저걸 잡아주게 Reliable, 되면은 permanent,
저렇게 and 이제 stronger for the 붙게 paint 되는 거죠. material. 저게 바로 이제 그냥 To release the welded 힛을 wire, 활용하지 the 않고 unloading lever is 바로 moved to the 그냥 opposite side. 프레셔로만, Both the gates 그러니까 and the door 압력으로만 will 저렇게 open wide, 접합을 시키는 allowing the 그러니까 완전한 물리적인 접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접합이 되어야만 저 전선들이 전기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만약 화학적으로 중간에 어떠한 그 다른 뭐 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전류를 잘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콜드 웰딩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은요, 그 롤 웰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롤 웰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의 한 종류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게 충분한 이러한 압력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고요. 뭐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by means of rolls. 롤에 의해서 그 충분한 압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힛의 유무는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거는 뭐 롤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힛이 없으면 콜드 웰딩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힛이 없다라고 하면은 콜드 롤 웰딩이라고 하고요. 힛이 들어가면 핫 롤 웰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롤이 둥글둥글 쭉 굴러가면서 이 두 개의 이 파트를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제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클래딩 같은 경우, 클래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두 개를 그 판재 두 개를 서로 붙이는 것을 우리가 클래딩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를 서로 붙이는 것을. 그래서 두 개를 붙이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장점이 되는 특징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클래딩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겠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왜냐하면은 뭐 니클, 크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그냥 일반적인 마일드 스틸은 가격이 쌉니다.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의 어떤 내식성은 활용을 하고 싶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이 가운데는 그냥 마일드 스틸을 그냥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표면에다가 비싸니까 얇게 이렇게 양쪽 표면에다가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렇게 붙여버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가격은 이제 확보하면서 여기에서 이 내식성은 이제 또 좋아지는 그러한 소재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클래딩인데, 클래딩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 해놓고 여기 롤하고 그다음에 여기 롤하고 해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바이메탈릭 스트립, 그다음에 뭐 이게 샌드위치 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그 두 개를 붙이는 형태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같이 보실 거는 뭐 이러한 형태들도 있겠고, 이 파이프 형태에서 롤 웰딩이 활용되는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저기가 이제 심이라고 하거든요. 파이프 두 개가 붙는 저 부분은요. 저기에 롤이 두 개가 되면 지나가면서 저 파이프를 붙여버리는 거죠. 저것도 어쨌든 롤 웰딩이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도 두 개를 접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 웰딩이 되는 장면들을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예 좀 깔끔하게 저기가 이제 붙어버리죠. 저기서 깔끔하게 롤이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 저것도 롤 웰딩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뭐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붙어나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저 이제 용접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깔끔하게 저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컨트롤, 퀄리티 같은 것들도 좀 컨트롤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 산업 현장의 이런 일들을 보시니까 또 좋지 않습니까? 자, 뭐 이러한 이 장비들을 활용해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중에 되면 저기서 이제 롤을 해주는. 관심 있으시면 뭐 이런 거 집에 또 하나씩 들이시게 되면 또 재밌는 실험들 해보실 수 있겠고, 가격은 뭐 비쌀 것 같은데, 그죠? 자, 끝났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디퓨전 웰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디퓨전 웰딩. 확산 접합. 확산에 의한 용접이 되겠습니다. 디퓨전 웰딩은, 자, 우리 이것도 당연히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의 한 종류가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힛과 프레슈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 중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 뭘 하기 위해서? 디퓨전 하기 위해서. 확산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당연히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멜팅 되면 안 되겠죠.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기 때문에 이 멜팅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 한 0.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온도에서 이제 그 디퓨전이 돼야 되겠고요. 너무 높으면은 안 됩니다. 절반 정도, 녹는 점의 절반 정도여야 되겠고요.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퓨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그래서 소성 변형은 굉장히 최소화되어야 된다. 미니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제일 주된 그러한 그 병합되는 콜라센스 기구는 여기서는 솔리드 스테이트의 디퓨전이다. 그래서 이제 고상 상태에서의 디퓨전, 그러니까 확산 계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 어떤 몇 초에서부터 거의 몇 시간에 이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원자력 발전 이런 데는 접합이 무조건 100% 완전히 잘 돼야 되고, 또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접합된 부분 주변에서 뭐 다른 그 특성이 좀 나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 용접 열 영향부가 생긴다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퀄리티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퓨전 웰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프렉토리 메탈, 뭐 타이타늄이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하이 스트렝스, 뭐 고강도 이런 애들, 뭐 니켈이나 뭐 그 다음에 뭐 타이타늄 이런 친구들, 이런 애들 접합시킬 때는 이 확산 접합, 확산 용접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또 여기서 좋은 거는 similar, 동종이에요. 동종, 같은 종류. dissimilar, 이종, 다른 종류. 동종이나 이종 둘 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dissimilar 메타, 이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떠한 이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 샌드위치가 되는 메탈 같은 걸 넣어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갖다 붙이는데 A랑 같은 타입이니까 뭐 두 개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갖다 붙이고 싶은 게 뭐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갖다 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B라는 애는 A랑 B랑 붙으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맨날 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운다는 게 진짜 싸운다는 게 아니라 A랑 B랑 결합해서 안 좋은 뭐 AB라는 화합물이 생기는데 그거는 굉장히 취성이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는 또 여기서 또 두 개가 붙이면 확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C라는 애는 이제 친한 애, A랑도 친하고 B랑도 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갖다 붙이게 되면 훨씬 더 확산도 잘 되고 또 건전한 그러한 상태의 시편은 그러한 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전한
경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같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퓨전 본딩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금속 플레이트 이 판들이 이렇게 스택 서로 막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저기 확산을 해서 저 부분이 점점 저렇게 점점 천천히 느리지만 완벽하게 저렇게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바로 확산 접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 건전한 계면을 형성하겠죠. 그리고 기계의 특성도 떨어지지 않고 우수한 특성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그 디퓨전 본딩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뭐 항공이나 또는 이제 그 원자력 이런 데 쓸 수 있고 실제로 하는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 사람 잘 맞춰놓고 있죠. TWI라는 데서 이제 하는 거고요. 디퓨전 본딩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 할아버지가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차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저 부분들을 붙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저러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저거 뭐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저런 걸 붙일 때 제일 좋은 게 디퓨전 본딩으로 붙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 뭐 일단 간단한 공정이지만 그래도 특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압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 적절한 온도,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저기에서 접합이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접합을 시켰을 때 엄청나게 우수한 그러한 특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일단 두 개를 또 저렇게 붙여놓죠. 저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안에 집어넣겠죠. 이제 일단은 저기에서 이제 저 두 개를 천천히 이제 얼라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 딱 라인이 잘 맞아야 되겠죠. 축이 잘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천천히 나누는 거예요. 온도는 한 0.5 TM 이하에서 그래서 천천히 붙으면은 저기서 이제 열도 가해지고 그 다음에 압력도 가해집니다. 압력도 너무 많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발생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디퓨전 본딩에서의 그러한 프로퍼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방금 이제 진공을 잡아 진공 상태. 그래서 이제 버튼 딱 눌러가지고 진공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공을 안 잡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꺼내 보면은 저기 어떻게 잘 붙어 있을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런 식으로 굉장히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퍼펙트 조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뭐 시간이나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이 디퓨전 본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수하다,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가 익스플로전 웰딩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익스플로전, 폭발시키, 폭발 압접법이라고, 뭐 폭발 용접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폭발 용접법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공정이 하는데 굉장히 재빠르게 두 개의 표면을 붙여버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면 폭발시켜요. 폭발.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폭탄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그 폭탄을 딱 설치해놓으면 여기에서 뻥 터지면 얘가 빵 붙겠죠. 그게 바로 익스플로전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두 개의 디시밀러 메탈, 그러니까 서로 이종이라고 해요. 디시밀러. 이종 소재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주로 그때 왜 잘 안 붙으니까요. 잘 안 붙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붙여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폭발시켜 버리면은 다른 거 하나 놔두고요. 그래서 백업 플레이트 얘는 이제 그냥 놔두면 되겠고, 플라이어 플레이트 얘가 이제 바바박 붙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필러 메탈 필요 없고요. 얘는 그 익스터널 힛 필요 없으니 그냥 폭발시켜가지고 바바박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Time is too short. 너무 짧은 기간에 그냥 바로 팍 하고 이제 이 용접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딩이라고 하는 게 메탈러지컬, 금속적. 그냥 이제 그냥 이 표면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서로가 이 인터라킹이라고 하죠. 막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물결치는 것처럼 그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미케니컬 인터라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물결 모양 이런 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간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또 깔끔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폭발 빵 시켜가지고 이제 이 접합시키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영상 같이 보시면 노벨 클레드라는 데서 만들었죠. Explosion welding is a solid-state joining process that's SSW accomplished by 다. accelerating one metal into another metal at an extremely high 두개를 velocity using high-energy 굉장히 빠른 explosives. 속도와 빠른 Metal is a 에너지 key 익스플로시브 component in 붙이는 거. high-stakes industrial 다양한 infrastructure 곳에 projects around 사용된다는 the world. 거죠. 이와 For 같이. these types of applications, the metal must meet a very specific 그래서 criteria. 뭐 어떤 데 뭐 내식성이 좋은 거, 뭐 가격적인 측면 뭐 두 개를 갖다 붙일 때는 엄청나게 많겠죠. 클레드 소재에서 엄청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어떠한 특성들을 두 개를 조합시킬 것인가, 두 개를 잘 붙여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 거죠. 260개 조합 얘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더 많은 The 조합들을 proprietary 여러분들이 data-clad 이야기를 할 수 explosion 있겠죠. welding process begins with a thorough inspection of the materials. 자, Then, 그래서 이제 일단은 grinding the 그 잘 surface of each metal 일단은 ensures that they're 또 free from 빠르게 debris, oxides, and 플랫하게, surface 그죠? flaws. 그 똑바르게 The thicker of the two metals 평평해야 is called the 되거든요. backer. 그 The 밑에 thicker 있는 애 the 베커라고 fatter. 베커, 그 다음 위에 The 클레더 detonation is 또는 아까 initiated, 플라이어라고도 driving one 했죠. metal 여러 towards 가지가 another, 있는데, producing 그래서 a precise collision angle and velocity.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저 앵글도 중요하고, 그 다음 속도도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저기에서 이 옥사이드나 임퓨리티, 불순물 같은 것들이 빨리 없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남아있다면은 저 계면이 불건전한 계면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익스플로전 웰딩을 통해서 만든 클레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뭐 히팅, 커팅 이런 거, 그 다음 플래트닝, 이제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거 해주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관리되고 Once the 있다는 products 거. are inspected and certified to industry standards, we deliver them to customers 그래서 around 뭐 the world. 여러 전 From 세계적으로 design to 우리가 execution to final delivery, we are the global 전달한다, leader in explosion 보내준다라는 welded 것이 clad. 노벨 클레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빵 하면은 뽀뽀뽀뽀뽕 하면서 다 붙어 나가는. 그래서 이제 뭐 옥시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불순물 같은 거, 임퍼펙션한 뭐 그런 것들은 다 없어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뽀뽀뽀 다 붙여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익스플로전 웰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공정은 여기 나옵니다. 똑같이 이제 이건 다이나믹 매트리얼스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준비. 빵 터졌지. 빠바방. With a strength measured in millions of pounds per square inch. 자, 여기서 두 개가 붙는데 익스플로전 웰딩이 저렇게 붙는 겁니다. Join nearly every kind of metal combination, no matter the type or 다양한 composition. 그 조합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To 이야기하고 create an 있죠. explosion weld, two large pieces of metal are stacked atop. 이게 엄청 커다란 두 개의 그 메탈 금속 판재를 이렇게 놔두는데, When 자, 저게 이제 폭탄이에요. 저기 빵 터뜨리는 두 개 붙이는 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빠바방 붙여버려.
The explosion welding process begins as soon as the two metal plates arrive at DMC's production 그래서 facility. 얘들이 이제 또 갖고 와가지고 To maximize the welding force of the explosion, the 좀 surfaces of each 가공해야겠죠. plate are ground as uniformly flat as possible. 균일하게 이제 Process that also 가공해줘야 removes 됩니다. any rust, 표면이. oxides, and other surface 그 flaws. 다음에 뭐 이런 They are then ready to be 산화층이나 assembled 이런 거 into 제거해줘야 packs, 되겠고요. which locks the plates into position for the explosion. To build a pack, the stronger and 저 thicker of the two 팩이라는 plates is 걸 laid face 활용해서 up. 좀 잘 맞춰놔야겠죠. From now on, this plate will be identified as the backer. Small metal spacers 밑에 있는 게 of equal 백커죠, height are 백커. then tacked onto the surface of the backer in a uniform grid. These spacers will maintain a set 저기에다가 gap between 이제 the backer and the second plate, which is placed 위에 on 거 top. 위에 거를 This 놓아주는 second 거죠. plate is thinner than the backer and is 클레더. called the clatter. 클레더가 일반적으로 Standoff 백커보다 gap between the 얇습니다. backer and clatter is less than an inch in height. Yet without it, the 그래서 걔들을 explosion 이제 weld would be 정확하게 저 얼라인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잘 DMC 붙여놔. uses an explosive powder that is a proprietary 저게 이제 common 익스플로시브 explosive 파우더입니다. chemicals. 저게 The 이제 amount and exact 폭발하는 거죠. formulation 이게. is always matched to the 불 types of 붙여가지고 metals 하면은 involved. Once the pack 조심해야 is set, 되겠죠. the explosion is initiated. 자, 아까 봤던 그 영상이죠. 빠바바방. 왜냐면 어차피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위험한 과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This 여러분들이 explosive 이런 front progressively 이 drives the 시뮬레이션으로 clatter plate 보여주고 있는 downward 겁니다. toward the backer at the slight collision angle caused by the standoff.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뭐 저 컬러전 앵글 이런 것도 Air is forced out 중요하다라고 of the gap at high velocity. All oxides and 엄청나게 impurities 빠른 are 속도로 expelled, 나가고 있습니다. rendering the plate surfaces metallurgically pure and ideal for a weld. 그래서 저게 딱 As the backer and clatter 붙어지게 collide, 되면은 the weld is created nearly instantaneously across 저런 the entire 식의 저런 surface of 식의 the 이제 plate. 형태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뻥뻥 하고. Not surprisingly, the power of the explosion can cause significant deformation to the newly formed clad. 그래서 이제 이 Therefore, 두 upon its 개가 return to 붙이는 게 the 엄청나게 processing 이제 facilities, 그 the clad undergoes a final series of 엄청나게 corrections. 폭발을 하니까 이게 변형도 좀 이렇게 These 센터에서 include heating the 되겠죠. 그 clad in an oven that 중심부에서는. causes the metals to soften slightly. This relieves stress from the blunt force of the explosion's impact. Any bowing or misshapen curves are flattened out by either a 3 million pound press or 그래서 for 이제 저 thinner curves 프레스로 by a 이제 series 좀 of rollers known as levelers. 눌러주게 되면은 Finally, before 저런 the 자, plates 저 are 이거 잘 보셔야 stringent 되는데요. testing is conducted 자 to 모양이 ensure 이제 저 약간 solid 물결 weld 모양처럼 된 거 between the 보셨나요 two 아까? plates. Once 물결 the plates 모양처럼 have 된 been 거 tested to 여기 meet 나오죠 certain 여기서. specs, 자 물결 모양처럼 돼 있어요 저게. 익스플로전 웰딩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얘들이 이 자기들 로고도 이거잖아요. 로고도 이 물결 모양. 아까 제가 요거 보셨죠? 요거 이 물결 모양입니다. 이 물결 모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붙어요. 이렇게 실제로 익스플로전 웰딩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동영상. 뭐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프릭션 웰딩이에요. 프릭션 웰딩. 그건 마찰 용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프릭션 웰딩은 뭐냐면은 얘 비비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엄청 비비면은 여러분 이게 손바닥 비비면은 얼마나 온도가 높게 올라가. 막 비비면 온도 엄청 높게 올라가죠. 막 비비면 손 뜨거워지잖아요. 계속 비벼가지고 얘들의 온도를 엄청나게 높여준. 그치만 뭐 녹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멜팅까지는 가지 않고요. 얘들 온도가 높아지면 요 사이가 압력을 주고 있으면 사이가 붙겠죠. 그죠? 그러한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프릭션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릭션 웰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이 프릭셔널 힛이죠. 프릭셔널. 그러니까 힛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온도를 이렇게 높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찰열입니다. 마찰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비비니까 바로 그게 이제 이 프레셔, 그 다음 압력이 되겠습니다. 마찰열과 압력. 그래서 이게 잘 수행되게 되면은 일단은 이 두 표면에서의 이 멜팅은 일단 없다. 노 멜팅이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는 게 맞는 것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노 필러 메탈 없습니다. 플럭스 없고요. 쉴디드 가스는 가끔씩 좀 사용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하니까 굉장히 헤즈가 엄청 얇게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개의 뭐 디시밀, 이종 서로 다른 것도 붙이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엄청나게 널리 사용됩니다.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 뭐 어떤 수송기기용 쪽에,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이런 쪽에서 널리 활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로테이션 하는, 이게 돌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 나중에는 뭐 리니어한 방법.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그 마찰을 줘가지고 이게 하는 방법들이 다 이제 프릭션 웰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고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 프릭션 웰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프릭션 웰딩 하고 있죠. 굉장히 우수한 디자인. MT. 프릭션 웰딩. 이게 또 항공용으로 쓴다. 항공용으로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mtiwelding.com입니다. 자, 이 좋은 장비가 있죠. 저기에다가 저 부품이 있습니다. 저 있죠. 저게 있고 또 가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죠. 자, 저기에 있는 저 파트랑 또 다른 쪽에 있는 저 두 파트, 저 두 개를 붙일 겁니다. 지금 저 두 개를 이제는 천천히 가야겠죠. 이제는 자, 이제 한 놈이 돌고 있습니다. 한 놈은 안 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붙었습니다. 거의 붙었죠.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점점 위에 돌면서 붙이면은 저 가운데로 보십시오. 점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죠. 일단 한쪽은 돌고 있고 한쪽은 안 돌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게 어느 순간 자, 이제 붙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쫙 붙는 겁니다. 이렇게 저기서 이제 튀어나온 우리 플래시라고 하고요. 자, 끝났습니다. 접합이 된 거죠. 완전히 붙은 겁니다. 저게 바로 이제 프릭션 웰딩, 로테이셔널 프릭션 웰딩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프릭션 웰딩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저렇게 접합이 됐죠. 냉각을 좀 시켜야 되겠고, 냉각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냉각이 완전히 됐고, 자, 저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저렇게 접합이 아예 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하셨죠? 저 로고 잘 만들었죠? 이게 우리가 본 프릭션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뺑 돌잖아요. 뺑 돌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여기서 어느 순간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쫙 붙으면 이 부분이 이제 남죠. 이제 이 부분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프릭션 웰딩에서의 이러한 장점, 단점 보시게 되면 프릭션 웰딩에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셰프트, 그러니까 봉상 형태 또는 튜블러 파트, 튜브 형태가 되어 있고요. 산업적으로는 뭐 자동차니 항공이니 그다음 뭐 농장 이런 쪽이니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 뭐냐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뺑뺑 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플래시라고 하는 그 옆에 남아있는 부분 당연히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없애줘야 되겠고, 업세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였잖아요. 원래 길이는 얼마입니까? 두 개 갖다 붙여 원래 길이 이만큼인데 두 개를 이제 프릭션 웰딩을 하게 되면 여기 이만큼 하면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는 짧아지니까 원래 길이보다 짧아진 길이가 될 겁니다. 그 남는 부분 이만큼 튀어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길이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처음에 이제 디자인에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릭션 스터 웰딩에 대해서 보시면요. 여기서 두 개를 이제 아예 갖다 붙이는 건데, 여기에서 이 판재와 이 판재가 있으면 두 개를 이 프릭션 웰딩으로 쫙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프릭션 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여기서 이제 뚫은 다음에 쫙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은 아까 우리가 이 FRW라는 게 그 프릭션 로테이셔널 프릭션 웰딩이죠. 프릭션 로테이셔널 웰딩인데, 요거랑 이제 차별점을 가지는 것은 이 두 개의 파트에서가 도는 게 아니라, 이 프릭션 스터 웰딩은 얘 다른 애 도는 애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 힛을 만든다는 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트 조인트, 이렇게 두 개 붙이는 형태, 버트 조인트 형태죠. 버트 웰딩 형태.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알루미늄 파트, 항공용에 쓰이는, 또는 이제 자동차라던가 배를 만들 때 이런 데 쓰이게 되겠고요. 장점은 엄청나게 그 기계의 특성이 좋다라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뭐 이게 유독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또 변형이나, 그다음 이게 줄어든 그런 것들이 좀 적다라는 것이 되겠고, 표면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전체적으로 용접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맨 마지막에 끝낼 때 이제 딱 뽑으니까 엑시톨,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멍이 이제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나게 장비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잡아주는 장비, 잘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쭉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싹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고, 또 발명도 하고, 발전시키고, 영감을 또 가지고 여러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달이나 건물이나 비행기나 다 자동차나 이런데 당연히 용접이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접하는 방법이 사실은 대부분은 뭐 좀 비슷한 방법이었죠. 뭐 거의 뭐 퓨전 웰딩, 아크 웰딩인데, 1991년에 이제 새로운 방법의 용접법이 이제 발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방법이 바로 프릭션 스터 웰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을 활용하는, 저기서 마찰을 두 개의 손을 비비듯이 마찰을 활용하는 것이고, 노스 텍사스 대학의 미슈라 교수님인데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찰을 통해서 열을 형성을 해서 두 개를 붙여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뭐 미슈라 교수님이 발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nter for Friction Stir Processing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국가 그 펀딩을 받았고요. 두 개를 이제 알루미늄 판재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잘 이제 결합을 시켜 놓는, 저 부분 나사 부분이 쭉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쭉 들어간 다음에 돌아가지고 쭉 지나갑니다. 보십시오. 해서 쑥 가버립니다. 저게 이제 바로 프릭션. 그래서 이제 저 프릭션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이제 지나가고, 저 상태에서 온도 높은 상태니까 디퓨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멜팅 없이 쟤들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힛이 발생해서 이제 조금 더 소프트해지고, 이제 소성 변형도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스무스하고 스트롱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 이제 TM으로 미세 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관찰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 엄청나게 미세한 것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웰딩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행기의 뭐 도어라던가 이런 게 다 되고, 저 미슈라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저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 또는 이제 미세 조직을 또 향상시키고 싶을 때 좀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기 뭐 피로 특성이 또 중요하다고 할 때 저런 식으로 저기에 프릭션 스터 웰딩을 활용하게 되면 우수한 특성이 나타난다. 굉장히 엄청나게 미세한 그 인장시편입니다. 저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기계적 특성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허 출원을 했죠. 그래서 저런 식의 이 그 형태, 약간 이제 뭐 U자 비슷한 그 뱀 모양, 저 꼬불꼬불한 저런 모양, 용접하는 그런 것들도 특허를 내셨고. 저기서 이제 다양한 저것도 이제 그거죠. 결국에 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 디지털 이미지 코릴레이션이거든요. 저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인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릭션 스터 웰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보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이제 울트라소닉 웰딩이 되겠습니다. 울트라소닉 웰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USW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활용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바바바박 이제 마찰돼가지고 이렇게 붙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울트라소닉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면의 특성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고, 이게 이 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초음파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이제 본딩이 발생하게 되겠고, 당연히 이제 온도 자체는 그 멜팅 포인트보다 낮고, 그다음 필러 메탈 없고, 플럭스 없고, 그다음 뭐 실딩 가스도 뭐 거의 뭐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랩 조인트 형태, 이러한 형태 랩 조인트 형태죠. 그런데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떠한 그 와이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전자전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겠고, 그다음 알루미늄 시트 메탈이라던가, 그다음 웰딩 튜브,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접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크 웰딩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있겠는데, 아크 웰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멜팅 포인트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용융을 시켜서 우리가 그 접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크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맨 처음에 배웠던 주조랑도 약간 상관관계가 있겠죠. 왜냐면은 녹았다가 응고되는 과정에서 굳으면서 접합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은 용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팅 포인트보다 훨씬 낮은 온도, 한 절반 정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제 뭐 확산이나 또 여러 가지 메커니즘 등을 통해서, 또는 뭐 이러한 마찰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용접 방법들을 알아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그 용접에서 다양한 어떠한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잔류력이라던가 또 용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접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